별장은 세컨하우스이기 때문에 1년에 실제 사용하는 기간이 1개월에서 2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카페 같은 경우에는 5,000원만 내고 내가 아무리 핫플이라도 갈 수 있는데 스테이는 못 오다 보니까 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아질수록 공간의 희소성이 생기는 거예요. 슈퍼앱이 커버하지 못한 시장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플랫폼들이 자리 잡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시장은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빌리티는 사람이 머물고 싶은 공간을 만들며 성장해온 스타트업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사람들이 꿈꾸는 그러한 공간을 현실화시키는 것이고요. 휴양 숙박 시장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이빌리티 대표 정민혁입니다. 스테이랑 어빌리티라는 뜻이고요. 스테이는 진출한 분야를 말을 하고요. 어빌리티는 할 수 있다라는 단어에서 들고 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 주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빈집 또는 빈 땅이 스테이라 불리우는 고급 독채 풀빌라 의뢰가 들어오면요, 디자인부터 시공 그리고 브랜딩과 마케팅까지 진행하는 리노베이션 건축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벤처의 영역에서 공유별장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혼자서 땅을 찾고 혼자서 돈을 구하고 혼자서 관리하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에서 소모가 발생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을 공유로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 숙박 플랫폼은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기본적인 숙박 고객에 대한 편의성과 경제성을 갖춘 슈퍼앱이 나온 상태고, 추가적으로 슈퍼앱이 커버하지 못한 시장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플랫폼들이 자리 잡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시장은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국내 고급 풀빌라 시장의 성장이 데이터적으로도 크게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인스타그램이나 저희 홈페이지에 공유별장 이번에는 이 지역입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하는 영상을 올리고요. 출자자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출자자가 다 모집이 되면 저희가 유한책임회사라고 하는 LLC를 설립하게 되고요. 그 LLC의 집행관이 스테이빌리티가 되고 나머지 분들은 같이 이제 주주처럼 소속하게 됩니다. 저희가 건축물을 만들어 드리거나 또는 리노베이션을 해서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 본인들이 이제 예약을 미리 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그 과정의 일련의 과정을 전체 다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장점은 12분의 1로 별장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별장은 세컨하우스이기 때문에 1년에 실제 사용하는 기간이 1개월에서 2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컨하우스이기 때문이죠.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경제적 효용 두 가지를 갖춘 저희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작품인 달리아드라는 제주 숙소가 오픈과 동시에 두 달치가 모두 예약 마감되던 날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데, 저희 회사가 이제 확장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확신을 얻은 날이기도 하고요. 그날이 기분 좋게 기억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투자 유치를 받았던 날도 기억이 당연히 나는데, 사실 저는 이번 투자 유치가 기분 좋은 이유는 그리고 더 제 비즈니스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투자자분들이 단순 금전적 FI 투자라고 하죠. 파이낸싱 투자뿐만 아니라 회사의 재무와 법무 그리고 개발 관련해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세요.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10억 이상의 돈이 우리 회사로 투자가 되었다가 좋은 게 아니라 내 편에 이렇게 든든한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게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건축은 저는 누적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존에 저는 광고회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매번 고객분들에게 컨텐츠로 퍼포먼스를 증명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잘 나오는 달에도 그리고 광고가 잘 되는 달에도 항상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건축이라는 분야는 우리가 만들어낸 공간이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된 사례들이 많이 생길수록 저희의 포트폴리오가 쌓인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공간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노하우도 누적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테이 광고를 한다라고 하면 스테이가 자쿠지 영역도 있을 거고 수영장 영역도 있을 거고 아니면 리빙룸이라는 거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방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진들이 다 같은 공간이지만 사실 사람들이 볼 때는 컨텐츠가 다 다른 컨텐츠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고 싶은 공간이 됐을 때 좀 더 재밌는 거죠. 근데 이제 오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보면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희소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카페 같은 경우에는 5,000원만 내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인데 스테이라는 공간은 사실 하루에 한 팀밖에 안 받거든요. 근데 1박에 4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도 하는 스테이 같은 경우에 1년에 365팀밖에 못 받는 거예요. 카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보면 공간에 소모성이 생기는 거고요. 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아질수록 공간에 희소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사업적 분석을 해서 저희가 좀 더 스테이 시장이 저희의 영역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광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광고 일로 돈을 쉽게 벌다 보니까 쉽게 벌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눈을 많이 돌리게 됐었어요. 주변에 카페 하는 형들이나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거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게 그때 당시에 또 어린 마음에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랑 그 아는 동생이 같이 만든 사진관이 이제 경북대 북문에 원래 상격동 사진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복고 웨딩 경성시대 사진, 그걸 저희가 유행시켰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오프라인 프로젝트들이 핫플이 되고 또 유명해지고, 심지어 상격동 사진관 같은 경우에는 대구 상격동에서 시작해서 부산 광안리, 서울 홍대, 가로수길까지도 저희가 확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인테리어를 이해하게 됐고요. 인테리어를 이해하다 보니까 좀 더 확장된 버전의 건축까지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대구에서 기업을 하면 가장 좋은 장점은 창업 인프라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기관들이나 그러한 분들도 되게 프로답게 운영을 해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 기반 대학들도 많다 보니까 인력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수도권처럼 쉽진 않아도 나름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중간에 있다 보니까 대구에서 사업한 걸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 이제 단점을 꼽는다면, 아무래도 제가 이제 대구 본사와 서울지사를 다녀가고 있다 보면 서울에서 얻는 빠른 정보들이 많습니다.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투자 유치의 활발성이라든지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대구의 어떻게 보면 단점, 어쩔 수 없는 단점인 것 같습니다. 지방의, 지역의. 제 꿈은 스테이빌리티의 성공이고요. 네, 스테이빌리티의 성공의 기준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중 주거와 여행의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막 1년 넘은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갈 길이 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도 들뜨지 않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회사가 되는 게 또 꿈입니다.